티몬이나 위메프를 중국의 테무 등에 매각하려고 한다. 사재를 출연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런데 회생 신청을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송달료가 필요한데 송달료만 원이 듭니다. 그 상태에서 사재를 출연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TMF, 티몬과 위메프의 법인회생 사건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여쭤보시고 특히 기자분들께서 많이 전화를 하세요. 보통은 회생 관련해서는 법조계 기자분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사회적 파급력이 크니까 사회부 기자분들이 많이 전화를 하시고 저는 계속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마침 오늘 유튜브 찍는 날이기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TMF 회생을 할 수 있겠느냐 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회생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가 절차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티몬 위메프 법인회생 사건 정보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파산사건도 마찬가지고 공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 종류 관계없이 다 이제 공고해야 되는 사항은 인터넷에 다 띄우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법인회생 분류에서 서울법원을 선택을 하면 지금 법인회생이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들이 뜹니다. 벌써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사건 번호 2024 회합 100105 106 주식회사 티몬 주식회사 위메프의 사건 번호가 나오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왔다는 게시문이 있습니다. 제가 TMF의 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계속 기업 가치 때문입니다. 계속 기업 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회사를 당장 파산시켜서 정리하는 것보다 살려주는 게 채권자들에게 더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인회생 접수를 하면 초반에 이런저런 대표자 신문을 포함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개시 결정이 나옵니다. 개시 결정은 이제 회생 절차 개시 시작을 한다는 뜻인데 그 이후에 조사위원이라고 해서 회계법인이 선정되고 그 회계법인에서 해당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와 채권자에게 얼마를 더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무형적 자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플랫폼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대중의 소비자의 그 플랫폼에 대한 신뢰인데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그 플랫폼에 대한 신뢰는 거의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게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플랫폼을 가진 회사를 다시 살려줬을 때 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기사에 보면 티몬이나 위메프를 중국의 플랫폼인 테무 등에 매각하려고 한다. 법인 회생 중인데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법인회생 절차에서 M&A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해결 방법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이런 M&A를 시도를 하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런 외부적인 변화 없이 이 회사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이제 반증인 거죠. 이런 내용적인 측면 때문에 일단은 회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절차적인 측면입니다. 회생 절차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죠. 그 회사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TMF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뭐 대출받은 것은 뭐 당연하고 그 외에 이제 1차적인 거래하는 셀러들과 그 이후에 이제 배후에 있는 소비자들까지 결국은 다 채권자 단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채권자의 규모가 수천 명이 넘겠죠. 뭐 많으면 10,000명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채권자들에게 단계별로 절차적인 보장을 다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채권자들도 다 절차에 참여를 시켜야 돼요. 이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비용이에요. 법인회생도 법률 사건이니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필요한데 법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가 1,000명이면 송달료만 1,580만 원이 듭니다. 채권자 수가 10,000명이면 거의 그 10배에 달하는 송달료가 듭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채권자 수가 늘면 이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법인회생은 채무자가 나중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가진 빚을 이렇게 10년 동안 나눠 갚겠습니다 라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채권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절차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적 측면 외에도 이런 절차적인 측면, 채권자 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이런 점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 대표자분이 국회의원과 나가서 회생 신청 하루 전인가에 사제를 출연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바로 회생 신청을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특히 법인회생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을 알면 그 대표자분의 발언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사건은 이해관계인이 많은 만큼 사건을 접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대표적인 서류로 신청서만 해도 기본적으로 수십 페이지 이상이고요. 첨부 자료까지 합하면은 수백, 수천 페이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런 큰 사건에서는요. 그러면은 그 대표자가 자기가 사제를 출연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발언한 시점에는 이미 그 대표자는 TMF가 회생 준비 중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사제를 출연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런 발언일 수 있죠. 물론 뭐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사제를 일부 출연하겠다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발언을 했을 때는 뭐 그런 표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TMF 법인회생 사건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부분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